자,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1번 이제 법과 도덕이죠. 법과 도덕. 법과 도덕. 요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가 일단 법과 도덕 하기 전에요. 기본 뼈다구, 기본 체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출제 경향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문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학 개론, 법학 총론 부분이 있고, 그죠? 법학 총론, 총론 포괄적인 거. 그래서 법이 뭐냐, 도덕이 뭐냐, 법과 도덕은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법의 체계, 시스템,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나누더라. 공사법 이분론. 그러다가 사법 영역에 공법적인 요소가 들어오더라. 사인과 사인 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하세요. 그랬더니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탈하더라. 그래서 국가가 예외적으로 사법 영역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법 영역인데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불공정 거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공정성을 맞춥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할 때 경제적 약자인 그 고용인을 위해서 그 고용주를 좀 규제를 합니다. 그죠? 규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회법 영역이었죠. 사회법. 같은 말로 중간법이라 이렇게 하죠. 중간법. 이것은 이제 사법과 공법이 중복되는 그런 영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총론 부분, 전반적인 체계, 법의 효력, 법의 적용 범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그다음에 기본 용어, 추정이냐 간주냐 이런 거요. 기본 용어들 이런 총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법 내용이 있고, 사법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법인 사회법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학 개론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40문제 중에서 요 총론 부분에서 보통 한 5문제 정도, 요 사회법, 중간법 영역에서 한 5문제 정도, 공법에서 이제 헌법도 있고 이제 포괄적이다 보니까 공법 영역에서 한 20문제 정도, 나머지 사법 영역에서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보통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2015년도도 요 시스템에 따라서 출제가 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공법은 뭘 얘기할까요? 공법이죠. 공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등장해요. 국가.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고 규제합니다. 그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또 국가의 기본 조직,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 권리는 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법 영역이죠. 국민과의 관계죠.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사인하고 사인사의 관계. 국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법 관계, 사법 영역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공법에 이제 국가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공법 영역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어요? 헌법,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의 조직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 그 다음에 국가의 행정작용, 국가작용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법, 행정에 관련된 행정, 법치행정주의, 법에 따라서 행정을 제대로 하시라. 행정법. 그 다음에 사람 죽이지 마세요.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요. 형법. 국민을 규율합니다. 기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형법으로 이제 규제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인 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법도 국가가 등장하죠. 쉽게 해서 소송은 판사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공법 영역이고, 사후에는 사인과 민법, 아시다시피 민법, 사인과 사인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민법, 상인과 상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상법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사회법은 이제 공법적인 사법 요소 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법 같은 거, 노동법, 경제법 같은 거요. 경제법, 다음에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사회법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총론 부분 여기에서 이제 1번 문제는 법과 도덕과 관련된 기본 내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도덕은 내면 세계를 규율하죠. 내면 세계.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법은 외면 세계를 규율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마시고, 사람 죽이지 마시고,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요.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마세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도덕은 좀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냥 착하게 살고 이렇게 그런 얘기고, 그죠? 법은 이제 요 내면이 이제 나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처벌되는 아니지만, 나쁜 마음이
외부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되면 법으로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죠, 법을.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법과 도덕의 기본 개념, 요 부분은 뭐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맞추시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지금 볼까요? 1번 문제.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1번에 법은 강제성이 있다. 법 위반하면 깜빵 갑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죠.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착하게 가져라. 착한 마음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깜빵 가지는 않죠. 행동으로 표출이 안 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면 세계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1번 맞겠죠. 2번 법은 타율성을 갖는다. 타율성. 그렇죠. 외부로부터 규제가 들어옵니다. 행동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와요. 타율성.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거예요. 자율성이죠. 자, 3번에 법은 내면성을 갖는데 도덕은 외면성을 갖는다. 틀렸죠. 법은 외면성을 갖고 외면성. 그죠? 도덕은 내면성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정답 3번. 4번에 법은 양면성을 갖는다. 이 양면성이다. 이 말은 뭐다? 그러면 법은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있거든요. 법은 권리와 의무 관계. 그렇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또는 뭐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법률 관계로 가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법률 관계로 가죠. 은행 가서 대출받았다. 그럼 은행은 채권이 있고 채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는 채무자니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도덕은 양면성이 아니죠. 일면성이죠. 내 일면에 내 내부에서 나는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일면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4번에 법의 양면성이다. 양면성이다. 이건 뭐냐? 고민하지 마시고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다. 이쪽에서 보게 되면 권리인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갖는다. 4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그래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제 법의 효력이죠. 법의 효력. 자, 요 이제 총론 부분입니다. 그죠? 법의 효력입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에 법률의 시행기간.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이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일. 그죠? 시행일. 자, 이 법은 어떤 이제 실체법이 나옵니다. 이 법의 조문이 나오겠죠. 어떤 법, 예를 들어서 민법이다. 무슨 뭐 약사법이다. 무슨 법이 나옵니다.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이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법에 뒤에 붙어 있는 부칙이 있어요. 부칙. 어떤 법이라도 본칙이 있고 이 본칙에 붙어 있는 부칙이 있습니다. 이 부칙에서는 요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시행. 요것은 이제 경과 규정 이렇게 얘기하죠. 경과 규정이라 그러는데 몇 개월 예컨대 3개월 후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하고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공포하고 1년 후에 요 조문은 1년 후에 시행한다. 어떤 법이라도 이 부칙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하겠죠. 뭐. 오케이. 시행일이 있고 그러면 이 법을 폐지한다 그러면 법이 폐지될 때까지 요때 이제 법이 실효성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죠?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폐지일까지다. 뭐 1번은 맞는 말이겠고. 자, 2번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이제 언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 규정이 있으면 그 날이 딱 되면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즉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할 수도 있겠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며칠 있다가 공포일로부터 이 법 시행합니다. 공포하고 며칠 있다가 20일 후에 이 법은 시행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포일로부터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공포되고 20일 후부터 법은 효력을 발생한다. 30일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그죠? 그죠? 공포하리, 공포하고 시행하리, 공포하리 20일, 공포하리 20일. 좀 유치하지만 유치한 게 기억에 오래 남죠. 공포하리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2번은 X가 하시고 2번 X. 자, 3번.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 범죄니까 형법 쪽이란 말이에요. 형법. 그죠? 범죄 후 형법 쪽입니다. 이쪽 그죠? 형법. 형법은 기본적으로 법률 불소급합니다.
법률 부수의 원칙. 민법 쪽은요, 기본적으로 법률은 소급합니다. 자, 그런 차이인데 일단은 볼게요. 자, 3번에 범죄를 했는데 법이 변경이 되어서 피고 고소당한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로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 법 바뀌기 전에 법을 구법이라 그러고 바뀐 후에 법을 신법이라 그러는데 이 신법, 범죄는 원래 이제 범죄 행위 당시, 이거 행위시주의다 그래가지고 범죄 행위할 당시의 법에 따라서 처벌되거든요. 예컨대 범죄 당시에는 10년이다. 징역이 10년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징역이 12년이다. 그러면 자, 재판 받을 때는 12년짜리 법이 적용되고 범죄 당시에는 10년짜리 범죄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년으로 처벌돼요.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지금 재판할 때는 12년으로 바뀌면 12년으로 처벌돼요. 행위 당시 10년으로 처벌돼. 그 말인데, 그렇죠? 기본은 형법은 행위시주의, 행위시주의. 예, 그러니까 좀 쉽게 합니다. 쉽게. 내가 범죄할 당시에 내가 얼마 처벌된다 생각한 대로 처벌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행위시주의가 원칙이 되는데 다만 이제 새롭게 바뀐 법이 있잖아요. 규제가 완화됩니다. 처벌이 완화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해졌어요. 예컨대 행위시에는 연장질 할 당시에는 10년이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8년으로 내렸다. 그렇게 되면 내린 법으로 재판을 합니다. 내린 법으로 처벌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벌해 준다는 것인데 형법의 본질상 왜 연장질 당시에는 10년짜리였는데 왜 법이 바뀌어서 8년 내려왔을까요? 왜 내려왔을까요? 그 위법성이 조금 이제 죽어졌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정도가 좀 줄었다 했으니까 법이 8년으로 완화됐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지상 법의 변경 취지상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처벌할 필요는 없더라. 충분히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극복이 되더라 해서 법을 8년으로 낮췄단 말이지. 또는 뭐 5년으로 낮췄단 말이죠. 또는 3년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재판 당시에 그죠? 굳이 옛날 법에 따라서 세게 가혹하게 처벌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신법이 적용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3번에 보시면 범죄 후에 법률이 바뀌어갖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행위시로 이 재판시법이 소급해요. 소급해서 마치 그때부터 처음부터 3년, 5년인 것으로 해서 처벌이 되더라 하는 것.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만약에 더 세게 형이 바뀌었다 그러면 행위시에 그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근데 약한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면 약한 것이 소급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때는 신법이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한 쪽으로 간다. 자, 4번.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외국 가서 뭔가 죄를 저질렀네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적용이 됩니다. 형법이 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 근거가 뭐냐? 속인주의예요. 속인주의. 그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4번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법의 적용 관련해서요. 그죠?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이런 게 있죠. 요 기본 개념은 그죠? 우리가 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된다. 속지 지역, 그 지역,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된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건 속지주의 이렇게 하죠. 지금 형법 속지주의 취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가 발생돼서 미국인하고 영인하고 싸워가지고 영국인이 미국인 애를 때려갖고 코피가 났어요. 우리 한국 내에서 발생된 폭행죄입니다.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까? 처벌된다니까요. 교도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많습니다. 교도소 가시면 외국인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깜빵에 보내냐? 이 속지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된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주의. 그래서 왜 그 교도소 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독일말도 배우고 그렇게 나온 사람 많습니다. 중국말도 배우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속지주의. 자, 속인주의는 뭐냐?